나는 과연 남편 복이 있을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평생 고생할까? 명리학에서는 여자의 배우자 자리를 관성이라 부르는데요. 이 관성이 내 사주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남편을 만나고 또 그 인연이 평생 복이 될지 근심거리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성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배우자를 만나지만 관성이 약하거나 편관이 지나치게 강하면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남편 복 있는 여자 사주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정관이 잘 자리 잡으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남편을 만난다는 그런 흔한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편관이 있어도 남편을 잘 만날 수 있는 이런 사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내 사주가 어떤 배우자를 끌어들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연과 사주에 대한 꿀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 복 있는 여자 사주 첫 번째는 바로 식신제살입니다. 명리학에서 남편 자리, 즉 관성 중에 편관이라는 게 있어요. 편관은 나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강한 살의 기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살벌하죠. 그런데 식신제살은 이 편관의 강한 기운을 내가 가진 식신이라는 이 힘으로 제압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관의 까칠하거나 튀는 성향을 내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눌러서 조율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사주에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신과 편관의 개수가 1대1의 비율로 글자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식신이 편관보다 힘이 더 강할 때 나타납니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약간 좀 요런 비슷한 관계입니다. 내가 가진 식신이라는 이 에너지가 남편의 기운인 편관을 컨트롤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구조가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갑자기 나 이번에 코인 좀 투자하려고 이러면 아내가 자기야 그 돈으로 적금 들자, 그게 훨씬 이득이야, 이렇게 차분하게 말로 딱 눌러주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말빨로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결국 아내 말을 듣고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은 보통 나에게 잘 져주는 남편을 만나거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이런 남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싸움보다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 남자로서 강하게 리드해주는 남자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는 남편이 늘 좀 학생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계속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느낌. 자기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분리수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좀 잔소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어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 남편을 좀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막 딱딱딱딱 따지진 않아.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약간 지그시 밟아 죽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남편은 또 그런 아내의 말을 잘 따라주니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죠. 남편 복 있는 여자 사주 두 번째는 바로 상관합살입니다. 먼저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상관합살은 아무 사주에게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사주의 일간이 음간이어야 되고 또 신약해야 형성됩니다. 즉 내가 스스로 강한 성격이거나 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구조는 잘 안 생기게 됩니다. 내가 비교적 좀 여리고 섬세한 쪽일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일간이 양간이거나 신강하다면 상관합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관합살이 성립이 되려면 사주 팔자 8글자 안에서 상관과 편관의 개수가 1대1 비율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상관과 편관의 힘이 서로 대등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성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대등한 가운데 재성이 개입을 해버리면 원래 상관이 가지고 있던 힘을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 합살이 안 되겠죠. 편관의 힘을 오히려 크게 키워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합살이 힘들어져요. 힘이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한쪽이 치우쳐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남자의 기운에 눌려서 오히려 남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남편 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관합살이 제대로 성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편관이라는 건
건 나를 좀 억누르거나 힘들게 하는 기운인데 상관이 그 기운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조련사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남편이 성질을 내거나 뭔가 나를 막 억누르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나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막 화를 내, 고함치면서. 근데 이 남편이 눈물에 약한 사람이야. 그럼 아내가 그 순간 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울어버리는 거죠. 그럼 남편은 당황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금세 달래주게 됩니다. 아니면 남편이 오늘 좀 분위기가 화를 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와. 근데 미리 시집에 이제 용돈을 탁 보내놓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화를 내놓고도 시집에 용돈 준 걸 알면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화를 못 내겠죠. 그리고 다음에 화를 낼 때도 그게 생각이 나면 약간 좀 아차 싶은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상관합살의 기술입니다. 이 구조를 가진 여성은 남편의 길을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남편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약간 좀 여우처럼 유연함과 센스를 발휘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에 굉장히 능하다 할 수 있어요. 싸움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련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상관합살 사주를 가진 여성은 대체로 남편에게 눌려 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좀 잘 다루면서 가정의 균형을 잡아가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도 남편의 사회적 지위도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막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 복 있는 여자 사주 세 번째는 바로 상관제살입니다. 상관제살은 상관합살과 반대로 내 사주의 일간이 양간이어야 되고 또 신강한 사주여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관이 편관보다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제압할 수 있을 거잖아요. 즉 나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기운이 강하고 상대방보다 이 감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관제살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쉽게 말하면 상관의 힘으로 편관 칠살을 제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원래 칠살이라는 건 나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는 기운인데 상관이 편관을 지근지근 밟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을 상관의 꼬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관으로 하여금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표현이 다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관합살과 상관제살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결국은 편관의 힘을 내가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합살은 내가 직접 이길 힘은 좀 부족하니 머리를 써서 편관의 약점을 활용해서 상황을 내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오는 거, 요거라고 하면 제살은 애초에 그냥 내가 힘이 세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그냥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포켓몬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포켓몬스터 보면 주인공이 조그만한 공에 포켓몬을 가둬놓고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포켓몬 대신 싸우게 만들잖아요. 남편이 포켓몬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고생했지. 근데 이번 프로젝트 잘하면 승진할 수 있다던데. 근데 승진 못하면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파이팅 하자. 이렇게 남편의 궁뎅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심리적 압박을 은근하게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게 만들고 회사에서 또 인정받게 만들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포켓몬스터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남편을 굉장히 잘 다루면서 내가 굳이 힘 안 들이고도 안방마님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상관합살과 제살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남편이 어느 정도 잘 됐어.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어느 정도 조금 성공을 했는 모습이야. 이럴 때 합살은 와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나는 시집 정말 잘 온 것 같아. 우리 자기 짱. 약간 이렇게 남편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면 제살은 네가 잘 된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착각하지만 다 내가 뒷바라지를 잘했기 때문에 네가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경고망동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정리하자면 상관합살은 약점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이끄는 타입이라면 상관제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이겨서 주도권을 쥐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제살이 있는 여자는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이끌어내면서도 내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 복 있는 여자 사주 네 번째는 바로 재생관입니다. 재생관이란 건 말 그대로 재성이 정관을 생해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재성이란 건 원래 돈,
재물, 그리고 생활의 기반,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이런 결과물, 이런 거를 뜻하는데요. 이 재성이 정관을 도와주면서 남편을 상징하는 관의 힘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이 재생관이 성립하려면 내 사주 원국 안에 재성과 정관이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재성과 정관의 글자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기본적인 작용은 일어나지만, 만약에 재성과 정관이 이렇게 글자가 아래 위로 붙어 있던 양옆으로 붙어 있으면 그 힘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재생관이 뚜렷하게 보이면 대체로 남편의 사회적 위치가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재생관 사주를 가진 여성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경우예요. 시댁 자체가 재산이 많거나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죠.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돈만 보고 가게 되면 남편 자체가 무능할 수 있어요. 시집엔 돈이 많지만. 즉 돈은 많은데 남편 자체가 추진력이 약한 경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려받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생활은 안정적이고 부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제 시집의 눈치는 좀 보고 살아야겠죠. 두 번째는 남편이 결혼 후에 돈을 잘 버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결혼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남편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던가 이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남편의 능력과 재물운이 같이 발달하는 그림이라 더 든든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시댁에도 돈이 많고 남편도 돈을 잘 버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남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만약 단순히 돈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시댁이 부자긴 하지만 남편이 무능할 수 있고, 그 대신 내가 시댁의 재산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재생관이 되면. 반대로 남편의 능력과 비전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은 비록 돈이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그 남편이 나중에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 부자가 되기도 하죠. 즉 같은 재생관이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생관 사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햇볕 같은 거예요. 재성이 햇볕이라면 정관이라는 그 나무가 그 햇볕을 받아서 쑥쑥 자라는 거죠. 햇볕이 있으면 나무는 더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거 아니에요. 즉 남편이라는 나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재생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있는 여성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지원을 받든 남편이 능력을 키우든 돈과 남편의 사회적 위치가 함께 상승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복 있는 여자 사주 다섯 번째는 바로 관인상생입니다. 관인상생은 정관이 정인을 생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즉 남편을 의미하는 이 정관이 나의 정신적 안정을 상징하는 정인에게 힘을 불어주는 느낌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사랑과 배려로 채워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인상생이 성립하려면 사주 원국 안에 정인과 정관이 함께 있고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기운은 나타나지만 딱 붙어 있으면 그 힘이 훨씬 강해져서 실제 생활에 더 크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관인상생 사주를 가진 여성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구조를 가진 여자는 대체적으로 사랑도 듬뿍 받고 가정도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즉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 비경겁제가 많은 남편을 만났다 이러면 완전 금상첨화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는 경쟁과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관인상생 구조 덕분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사랑꾼 남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경겁제가 정말 이 사랑에 있어서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관인상생되는 여자의 사주가 신약이냐 신강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자의 사주가 신약하다면 관인상생은 최고의 보호막이 됩니다. 남편이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니 내가 든든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사주가 신강하다면 약간 좀 다른 양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너무 지나치게 나를 챙기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장이 좀 갇힌 것처럼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고맙기는 하지만 때로는 좀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관인상생은 마치 따뜻한 햇볕과 폭신한 담요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햇볕이 나를 따뜻하게 비추고 담요가 나를 포근히 감싸주니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따뜻하게. 하지만 근데 몸에 열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두꺼운 담요를 덮고 햇볕까지 쬐면 땀이 나서 막 짜증이 나잖아요. 신강한 여자의 경우에는 이 보호와 사랑이 과잉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관인상생은 남편 복의 완성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돈도 안정적이고 사랑도 넘치고 가정도 평화로우니까요. 다만 내 사주의 기운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랑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과한 관심이 될 수도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편 복이라는 건 사주 하나만으로 딱 잘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사주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은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또 평생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은 혼자라서 조금 외롭고 불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주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씨앗이 심어져 있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때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알맞은 계절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인연도 더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꼭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지금의 인연이 더욱 깊고 단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